자, 이번 시간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7 1차 함수의 그래프, 1차 함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부터 1학기 수학 끝날 때까지는 모조리 다 함수입니다. 모두 다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지금 배우지만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학에서 함수는 되게 중요한 그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놓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이 중2, 중3 때 또 나오고 고등학교 1, 2, 3 계속 나오니까 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일단 함수라는 게 영어로 펑션입니다. 펑션이에요. 이 펑션의 뜻이 여러분들 원 뜻은 여러분들 기능이죠. 기능. 또 수학 용어로는 함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우리 키보드 자판기에 보면 F1번 키, F2번 키, F3번 키 이렇게 해서 F12번 키까지 있죠. 그죠? 요 F가 바로 뭐냐면 펑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무슨 키라고 하죠? 컴퓨터에서는 기능키라고 합니다. 기능키. 그래서 여러분들 F1을 딱 누르면 혹시 아나요? 컴퓨터에서 도움말이 딱 뜹니다. 도움말. F2번은 뭔지 아나요? 혹시? 이름 바꾸기. 파일명 이름 바꾸기 이런 거예요. 적지 마세요. F3은 뭐죠? F3 혹시 찾기 이런 거. 뭐 파일 찾는 거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이 F키 펑션 키를 우리가 펑션 키라고 하죠. 펑션 키를 누르면 그대로 컴퓨터에서 어떤 게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함수는 뭐 조금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어떤 X값의 숫자를 탁 넣는 순간 Y값 답이 딱 나오는 게 그게 함수입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또 이 함수가 이 한자로 보면 조금 함자가 어렵죠. 상자 함자입니다. 상자 함자고 수는 선술자죠. 그죠? 어떤 수가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 계산되어 그 값이 결정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전자계산기 생각하면 돼요. 전자계산기는 물론 우리가 더하기 얼마 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막 숫자를 우리가 뭐 더하기 곱하기 입력을 하죠. 그죠? 물론 그건 입력을 해야 되지만 입력을 하고 너를 누르면 결과값이 딱 나오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들 이 함수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그림을 이런 그림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자, 어떤 거냐면요. 잠깐만요. 그림이 되지 않네요. 왜 이렇게죠? 자, 여러분들 요런 그림을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런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여기 아주 지금 상자입니다. 상자에 요 상자는 어떤 걸 계산해 주는 건데 요렇게 물 집어넣으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상자예요. 이때 이제 요 상자가 하는 역할은 만약에 더하기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더하기 3.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는 게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여러분들 입력이라 하죠. 입력.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죠. 출력.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 숫자 5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 더하기 3을 계산할 필요 없고 요 상자가 딱 계산을 해줘서 5가 들어오면 더하기 3을 해서 8이라고 딱 결과값을 내줍니다. 맞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넣는 순간 3과 계산이 되어서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값이 딱 나올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함수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 상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수다. 함수 상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값을 주어주면 결과값이 탁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수 영어로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들어가는 값 있죠. 그죠? 들어가는 값은 5나 마이너스 2나 여러 가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가 들어간다 해서 이 숫자는 막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변한다 해서 이 입력값을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출력값도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y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사실 x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x 값에다가 어떤 미지수 x 값에다가 뭐를 3을 더해주죠. 3을 더해주죠. 3을 더해줘서 얘가 뭐가 나옵니까? y값, 어떤 8이나 1인 새로운 y값이 이렇게 등장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보통 함수는 이렇게 쓰지 않고 y를 먼저 적습니다. y를 먼저 적고 x 더하기 3 이렇게 보통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으면 이게 바로 요 상자가 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 x에 5를 넣으면 y가 8이 나오고 x에 마이너스 2가 대입되면 y가 1이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하는 요 기능의 상자가 바로 y 꼴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x 값이 결정이 되면 y 값도 하나로 결정되는 것. 이게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시면 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책에 보시면 자, 일단 변수라는 용어는 좀 놔두고 어떤 xy에 대하여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입니다. 자, 대응도 설명을 할 거예요. 대응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얘를 자, 요 표현 반드시 y를 x의 함수로 한다. 자, 결과값 이 y를 바로 x의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반드시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것만 하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내용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x 값이 주어지면요, y 값이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했다시피 어떤 x 값이 들어오면 입력이 되면 y 값이 출력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x 값이 이제 예를 들어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되고 뭐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뭐 0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x값을 이렇게 다 모을게요. 이렇게 x값을 다 모을게요. 즉 입력하는 값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출력하는 값도 있겠죠. 출력되는 값들도 다 모을 수가 있겠죠. 다 모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방금 상자에서 보면 우리가 상자가 어떤 상자였어요? 이렇게 3을 더해주는 상자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은 어떻게 될까요? 3을 더해주면 4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렇게 4로 이렇게 화살을 쏠 수가 있습니다. 화살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럼 2는 얼마가 될까요? 2는 화살을 쏘면 5가 되겠죠. 3은 누구가 돼요? 3은 더해보면 6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아까 전에 상자에 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겠죠. 자, 0을 상자에 넣으면 3이 되겠죠. 이처럼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이렇게 하나씩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선생님이 화살을 쏘잖아요. 그죠? 화살. 이게 화살을 쏘면 1은 4하고 하나의 입력값이 되고 출력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입력값을 선생님이 이렇게 x라고 이렇게 라지 x로 적을게요. 라지 x.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라지 x라는 바로 집합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집합. 즉 쉽게 여러분들은 x라는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결과값은 우리가 y라는 집단으로 할게요. 이것도 집합인데 여러분들 그냥 집합을 몰라도 되고 집단입니다. y 값이 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시다. 집단. 됐죠? 그러면 이런 4하고 하나의 뭐 연결고리가 생기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런 4에 대응되죠. 이런 4와 연결이 된다를 우리가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 이런 4와 대응이 되고 2는 5와 대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는 5와 대응이 된다. 즉 x가 1일 때 y는 4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대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응이라 하는 용어는 여러분들 어떤 삼각형 두 개가 있을 때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합동이라면 합동은 이게 포개지는 거죠. 그럼 이 꼭지점은 이 꼭지점에 이렇게 포개지겠죠. 이때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했죠? 대응점이라 했죠. 대응점. 그때 대응과 포개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쌍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변은 대응변이라고 했죠. 그때 쓰는 용어가 똑같습니다. 대응변. 이 변은 이 변과 대응이 되죠. 포개지잖아요. 그리고 이 각은 이 각과 포개지죠. 그럴 때 이런 용어를 대응각이라고 했죠. 대응각. 대응이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럴 때 함수는 선생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미팅입니다. 미팅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함수는 미팅이에요. 미팅. 자, 그러면 미팅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만나야 되겠죠. 그죠? 뭐 몇 대 몇으로 미팅한다. 아직 여러분들이 미팅은 안 해봤지만 대학 가면 미팅을 해보세요. 자, 이때 이 X 집단이죠. 물론 집합인데 이 X 집단을 선생님은 여학생 집단이라고 할게요. 이 Y 집단은 남학생이라는 집단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학생이 몇 명 나오고 남학생이 각각 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겁니다. 무슨 화살? 나랑 짝지를 할 사람, 나의 짝꿍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때 짝꿍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여학생한테만 짝꿍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학생만 짝꿍을 선택할 수 있고 남학생은 여학생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을 선택하면 그거는 짝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이 여학생은 딱 한 사람 남학생만, 남학생 한 명만 지명할 수 있어요. 내 짝지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남학생 한 명만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 1번 여학생이라고 합시다. 1번 여학생이 4번 남학생을 선택하면서 나는 여기 0번 남학생도 괜찮은데 하고 1번 여학생이 4번 남학생과 0번 남학생 이렇게 2명을 선택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여학생한테는 한 명만 지명할 수 있는데 2명이나 또는 나는 다 3명, 4명을 지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선생님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학생이 미쳤어요. 조금 선생님 이런 용어를 써도 이해하세요. 자, 미친 여학생이에요. 한 명만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러 명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학생은 무조건입니다. 반드시 남학생을 선택해야 돼요. 남학생을 지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여학생 집단이 있고 남학생 집단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4, 5, 6이라고 해볼게요. 이 여학생은 이렇게 5를 선택했어요. 이 여학생은 2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 3번 여학생은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나는 4번도 싫어, 5번도 싫어, 6번도 싫어 이렇게 지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한 명을 지명 안 하면 조금 분위기가 썰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팅을 하는데 이 3번 여학생이 여기 있는 남학생 중에 아무리 싫어도 이 3명 중에 한 명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3번이 6번을 선택한다면 어때요? 몇 커플 탄생하나요? 한 커플, 두 커플, 3번이 6번을 선택한다면 그죠? 맞죠? 세 커플이 탄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3번이 6번을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학생한테 선택권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반드시 남학생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X 집단, Y 집단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번, 2번, 3번이 있고 4번, 5번, 6번이라는 남학생이 있는데 자, 앞에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이 3번 여학생이 꼭 6번을 선택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3번 여학생이 5번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아, 그럼 5번 이 남학생은 어떤 거예요? 1번 여학생도 선택하고 3번 여학생도 선택했죠. 네, 그러면 이것 또한 뭐가 된다? 이거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조건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이 여학생 보세요. 얘도 한 명만 선택했죠. 얘도 한 명만 선택했죠. 얘도 한 명만 선택했죠. 맞나요? 그럼 이건 함수가 되는 거예요. 남학생은 여러 선택권은 없지만 여러 여학생이 남학생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럼 이 6번 남학생은 어때요? 쓸쓸하죠. 예. 이렇게 쓸쓸한 사람 남학생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 여학생이 아무도 선택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함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아까 1번에서 보면 미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미쳤다. 그죠? 자, 이걸 보시면 다시 한번 봐요. 1번, 2번, 3번이 있고 여기에 4번, 5번, 6번 있잖아요. 자, 1번이 5번 선택했고 2번이 4번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이 3번 여학생이 자, 5번을 선택했는데 가만 보니까 6번도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여학생은 상관없지만 3번 여학생을 보면 몇 명한테 선택했죠? 2명한테 선택했죠. 자, 여학생한테 선택권을 주지만 여학생은 오직 몇 명만, 한 명만 남학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3번은 몇 명을 선택했어요? 2명을 선택했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1번 이 조건의 위배 첫 번째 조건.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게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라면 첫 번째 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 남학생은 여러 명이 여학생이 선택을 해서 선택권을 받아도 돼요. 그러나 여학생은 어떻게 한다? 2명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1번, 2번, 3번이고 여기는 4번, 5번, 6번인데 여학생들한테 선택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5번만 아주 잘생겼어요. 4번과 6번은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1번도 5번을 선택하고 2번도 5번을 선택하고 3번도 이렇게 아주 잘생긴 5번한테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보세요. 여학생들은 한 명만 선택했죠. 그리고 선택 안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 남학생 4번 6번은 뭐가 된다? 불쌍하죠. 그죠? 이것도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만족하면 함수는 다 된 거예요. 함수를 선택할 때 기회는 누구한테 준다? 여학생한테 주는, 즉 X한테 줍니다. 여학생한테 주는데 여학생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죠. 무조건 반드시 남학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몇 명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한 명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only 반드시죠. 반드시. 한 명만. 원입니다. 알겠죠? only 한 명만 선택할 수 있어요. only 한 명. 반드시 한 명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왜 여학생을 X라고 했느냐면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염색체 있죠. 여자 염색체는 XX고 남자는 뭐죠? XY죠. 그래서 X를 여학생, Y로 남학생으로 놓고 우리가 뭐 미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X값은 Y값이 몇 개만 나와야 된다? 딱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X값이 같고 같은데 Y값은 같을 수가 있다? Y값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 3번 여학생은 선택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예. 이런 사람을 선생님은 과부라 합니다. 과부. 과부가 뭐죠?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먼저 죽은 거. 남편이 먼저 죽고 와이프 혼자 사는 사람을 과부라 하죠. 즉 자기 짝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짝지가 없으면 안 되고요. 없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되겠죠? 짝지가 다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3번이 뭐예요? 5번, 6번 선택했으니까 조금 뭐였죠? 미쳤다. 이런 용어를 선생님이 그냥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only one입니다. 이 학생은 한 명만, X값은 한 명만 선택할 수 있는데 only 한 명만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거 반드시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미팅 이야기로 우리가 함수를 한번 이야기해 봤는 겁니다. 미팅 이야기로.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교재로 보면 그래서 다시 보시면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맞죠? y의 값이 뭐가 하나씩이죠. 하나씩. 즉 하나씩 원이죠. 하나씩. 사실 여기에 하나씩만 정해진다. 요 만자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요 만자. 여기 바로 뭡니까? only가 되는 거예요. only. 자, 그렇게 될 때 y를 바로 x의 함수라고 합니다. 좀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을 표로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스몰 x니까 라지 x 집합, 라지 y 집합. 그럼 여기는 1, 2, 3, 4라는 여학생 4명이 왔고 여기는 남학생 2명이 왔어요. 지금 미팅을 하는데 여학생 4명, 남학생 2명이 와서 미팅합니다. 그러면 1, 1 돼 있죠. 그러면 여학생 1은 남학생 1번에 화살을 썼고 여학생 2도 남학생 1번한테 화살을 썼죠. 얘는 여학생 3은 남학생 2번한테 화살을 썼고 얘는 여학생 4는 남학생 2번한테 썼죠. 이처럼 X값은 다른데 Y값은 같다. 그래도 얘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4번이 아무도 쏘지 않았다. 4번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4번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요선이 없어져야 되겠죠. 요선이 없어지면 4번은 선택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미팅 이야기를 했지만 미팅은 이제 여학생들이 어떤 거예요? 이제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선택하는 경우잖아요. 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규칙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규칙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미팅,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모두 다 자기 가슴에 번호를 달아놨다고 가정합시다. 번호. 1번, 2번, 3번 이런 번호, 자기 번호. 그런데 이번에는 미팅을 하는데 여학생들이 이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딱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집합 여학생이 있고 Y집합 남학생이 있을 때 자, 미팅을 하는데 만약에 여자 3번 여학생이 왔어요. 3번 여학생이 오면 이 3번 여학생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학생한테 쏘는 것이 아니고 요 규칙에 맞게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그죠? 그럼 이 X에다가 얼마를 곱하라? 3을 곱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3에다가 4를 곱하란 말이죠. 4를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12가 되죠. 이렇게 12. 그럼 이 3번 여학생은 남학생 12번 남학생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학생 중에 번호를 마이너스 1번을 달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1번을 달고 오니까 몇 번을 선택해야 되나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번의 남학생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0번의 남학생, 여학생이 왔습니다. 0번에 오면 4 곱하기 0이니까 이 0번은 남학생 몇 번을 선택해야 됩니까? 0번을 선택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 미팅을 하는데 딱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괜찮은 남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선택한다? 요 규칙에 맞는 걸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함수. 어떻게 보면 규칙이죠, 규칙. 규칙을 맞추는 거죠, 규칙. 그죠? 됩니까? 자, 이때 용어를 하나 배워볼까요? 용어를 배워보면 어때요? 이 x값은 누가 들어올 수 있나요? 이 고림에서 x값은 마이너스 1도 들어올 수 있고 3도 들어올 수 있고 0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 y값은 결정이 되죠. 뭐로 결정됩니까? 마이너스 4나 10이나 0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 말은 이 x나 y 값은 어때요? 값이 막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x, y를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바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4 있죠. 숫자 4. 요 4는 어때요? 절대로 변하지 않죠. 여학생 번호에다가 4를 계속 곱해주죠. 변수와 다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죠. 일정한 값.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는 수나 문자도 뭐 가능한데 여러분 그까지는 아직 몰라도 되고 일단 변하지 않는 값은 뭐라 한다? 항상수다. 그래서 상수라 합니다. 물론 방정식에서는 x 앞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 합니까? 개수라고 하죠. 개수. 방정식에서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로 하지만 함수에서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상수라고 이야기하고 x, y를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함수는 뭡니까? 여학생한테 x값한테 선택권을 주는데 그죠? 반드시 여학생은 그죠? 모든 여학생이 다 선택을 해야 되죠. 모든 여학생이
다 선택을 해야 되고 몇 명만 한 명만 선택해야 돼.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X 값은 Y 값에 딱 하나씩만 선택해야 되지 선택을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자 아래로 내려와서 자, 요 보기 두 개를 한번 볼까요? 자,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인데 한번 잘 봐요. 물론 요 표를 봐도 알겠지만 자, 선생님은 이렇게 집단으로 즉 집합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X라는 집단이고 여기는 Y라는 집단입니다. 근데 자 함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X인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래요. 이 둘레가 Y라고 했습니다. 둘레를 Y.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X로 똑같죠. 그러면 사실 X 더하기 X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X 더하기 X는 동량이니까 3X로 적을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항상 X 값에다가 얼마를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Y 꼴 3X라는 것이 이 미팅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규칙. 자, 그러면 만약에 사실 이때 한 변의 길이니까 항상 X값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물론 1, 2, 3, 4만 되는 게 아니고 1.1, 1.2도 다 되지만 자 우리가 자연수만 생각한다면 1번 여학생은 누굴 쏘겠어요? 3을 곱하면 3번 남학생을 쏘겠죠. 2번 여학생은 3을 곱하니까 6이 되겠죠. 3번 여학생은 누가 될까요? 9가 되겠죠. 4번 여학생은 누가 될까요? 12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7번 여학생은 원이 돼 있는 거예요. 7번 여학생은 21번 남학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X의 모든 X가 그죠? 모든 X가 그죠? 하나씩만 써죠? 하나씩 쏘고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X에 어떤 숫자가 있을 때 3을 곱하면 Y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하나만 나오겠죠. 그죠? 맞죠? 알겠습니까? 물론 얼마씩 커지면서 3씩 커지면서 그죠? 따라서 이 1번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미친 여자가 없죠? 하나씩만 썼죠? 예를 들어서 4를 넣었는데 X에 4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이 식을 보면 12가 나오죠. 근데 이 식을 봤더니 12가 나올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12가 나올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했는데 어제는 12가 나오는데 오늘은 11이 나온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함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여러분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값이 X인 수를 Y라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놈을 식으로 적어보세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 절대값이 뭐가 되는 X가 되는 Y 이런 표현입니다. 절대값이 X가 되는 Y.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봐요. 이거 먼저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3의 절대값은 뭐죠? 3의 절대값. 자, 3의 절대값은 바로 3의 절대값이 되어서 3입니다. 근데 절대값이 3이잖아요. 절대값이 3이에요. 절대값이 3. 그럼 이 말은 절대값이 뭐가 되는 3이 되는 요 값이 뭐냐 이런 뜻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는 거. 우리 1학기 저 앞에서 배웠죠. 절대값. 우리 절대값이 뭐라고 했어요? 거리라고 했죠. 원점에서 거수까지 거리. 그래서 원점에서 거수까지 거리가 3이 되는 것은 3과 마이너스 3 두 가지죠.
따라서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잘 보시면 보세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자, 그래서 자, 누가 왔어요? 0번의 여자가 왔어요. 그럼 보세요. x가 0이죠.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절대값 y가 0이죠. 절대값이 0이 되는 y는 뭐예요? 0밖에 없죠. 네. 0을 써겠네요. 괜찮죠? 근데 요번에 몇 번이 왔어요? 1번이 왔죠. 자, 그러면 절대값이 y가 1이 되는 것은 y의 절대값이 1이 되는 y값은 뭐예요? 두 가지죠.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죠. 그 말은 x가 1은 누구를 y1도 쓸 수가 있고 y 얼마? 마이너스 1도 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에는 2번 여학생이 왔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y를 찾아달라. 그럼 y는 뭐가 되죠?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어때요? 함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1번이라는 숫자는 바로 뭐가 됩니까? 뭐 더 이상 뭐 더 할 수는 있지만 할 필요 없죠. 1번이 어떻게 뭐 양다리 걸치는 거죠. 몇 명의 남자를 선택했어요? 2명의 남자를 선택했죠. 그럼 이러면 이거는 뭐야? 1번은 미쳤죠. 2번도 미쳤죠. 0은 미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x인 수를 이야기할 때는 0 말고는 다른 숫자는 다 뭐예요? 뭐 하겠어요? 미치죠. 미쳤어. 항상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이 x인 수를 y라 할 때는 얘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또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리해놨죠. 함수가 되려면 하나로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가 하나로만 정해져야 되고, 맞죠? 여러 개 정해지면 된다 안 된다. 어떤 x값이 y값 여러 개 정해지면 안 되고 정해지지 않아도 안 되겠죠.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 어떤 x값이 들어왔을 때 y값이 없다 이렇게 x가 화살을 못 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 개로 정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x값이 여러 개의 y값을 선택한다. 이게 선생님이 말하면 미쳤죠.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 미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개념 1번을 보면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아달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원을 두 개 딱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원을 두 개 딱 그려놓고 한번 몇 가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자, 자연수 여기가 x입니다. 여기가 x고 여기가 라지 y입니다. 그러면 자연수 x 약수의 개수 y죠. 자, 여기 개수의 별표 치세요. 개수. 그럼 자연수 x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자연수를 한번 해봐요. 뭐라고 해볼까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5의 약수는 뭐죠? 5의 약수는 뭐죠? 1, 2, 2개죠. 맞나요? 그런데 약수라고 말하지 않았고 약수의 개수가 y니까 몇 개예요? 2개죠. 2개. 그럼 5는 누굴 써야 돼요? 1과 2를 써는 게 아니고 누굴 써야 돼요? 개수라 했으니까 2를 써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6을 한번 해보세요. 6은 어떻게 되나요? 약수가 1, 2, 3, 6이 되니까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그럼 6은 뭡니까? 4를 쏘고 있죠. 6은 4를 쏘고요. 만약 8을 해볼까요? 8은 어떻게 되나요? 약수가 1, 2, 4, 8이니까 몇 개예요? 4개가 되죠. 8은 또 누굴 쏘겠어요? 4를 이렇게 쏘고 있죠. 요번에는 3을 한번 해볼까요? 1, 3 되니까 몇 개 돼요? 2개가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3은 어떻게 될까요? 2개가 되니까 2를 쏘고 있죠. 요번에는 1을 한번 해볼까요? 1은 약수 1이니까 몇 개 쏘겠어요? 1 자신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색깔 좀 바꿀게요.
1이라는 숫자는 누굴 쏘겠어요? 1 하나만 쏘죠. 이처럼 어떤 자연수 x가 주어지면 그 약수의 개수는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래서 1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알겠죠? 어떤 자연수가 선택이 됐는데 약수의 개수가 우리 자연수는 무조건 약수가 있잖아요. 1은 몇 개? 자연수는 1은 약수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 다음 소수는 몇 개예요? 반드시 두 개예요. 합성수는 반드시 몇 개 이상? 세 개 이상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는 약수는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1번과 자,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차이점을 선생님이 여기 1번을 자,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하기를. 여러분 선생님이 CF 적으면 비교해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가 아니고 약수 Y라고 한다면 이거는 달라져요. 약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예를 한다면 뭐 여기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보세요. 이건 약수의 개수가 아니고 약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5라는 걸 한번 보세요. 5. 5라는 것은 조금 전에는 약수의 개수니까 두 개니까 2를 썼죠. 근데 이번에 약수의 쏘라 했으니까 약수가 뭐예요? 1, 2죠.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1도 쏘고 2도 쏘는 거예요. 약수y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약수y라고 했으니까 5는 1도 쏘고 2도 쏘는 거예요. 물론 1은 어때요? 1은 미안요. 자, 그럼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번에 6을 해봅시다. 6은 어떻게 될까요? 6은 약수가 1, 2, 3, 6이죠. 그럼 얘는 1도 쏘고 2도 쏘고 3도 쏘고 6도 쏘죠. 완전히 미쳤죠. 8 한번 해볼까요? 색깔 바꿀게요. 8은 누구를 쏘겠어요? 8은 1, 2, 4, 8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도 쏘고 2도 쏘고 4도 쏘고 8도 쏘겠죠. 그래서 뭐 몇 개만 해보면 알겠지만 다 미쳤죠. 다 미쳤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라고 물어보면 함수가 맞는데 약수y라고 보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입니다. 자, 그럼 봐요. 잘 보시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예요. 그럼 자연수 5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자연수 5보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자연수 5보다 작은 자연수죠. 그럼 5보다 작은 자연수는 5는 누굴 쏠까요? 4도 쏘고 3도 쏘고 2도 쏘고 자연수니까 1까지 써야 되겠죠. 5만 딱 해봐도 미쳤죠. 그럼 예를 들어서 6은 누굴 써야 되나요? 6은 누굴 써야 되나요? 5도 쏘고 4도 쏘고 3도 쏘고 2도 쏘고 1도 써야 되죠. 맞죠? 미쳤어요. 이건 함수다. 함수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그런데 자 2는 누굴 쏘나 2는? 2는 1만 딱 쏘죠. 2는 요 하나만 쏘니까 잘했는 거예요. 근데 또 한번 보세요. 1은 어때요?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요? 0? 0은 자연수 아니잖아. 그럼 이 1은 뭐예요? 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1이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되죠. 여기는 미친 사람도 있고 과부도 있어서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미친 경우가 있지만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미친 사람도 있고 과부가 있어서 함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3번 보세요. 3번. 자, 3번은 어떤 거냐면 넓이가 12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 그려보면 가로가 x고 세로가 y인데 넓이가 12죠. 그러면 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 공식을 써버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12가 되죠.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 되고
자, 곱하기니까 혹시 여러분들 y로 결정한다면 이 곱하기니까 우리가 보통 보세요. 2x는 5다 그러면 2와 x가 곱해져 있으니까 2를 없애면 2로 깔렸죠. 처럼 y는 적으면 x가 깔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예. 두 수를 곱해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y는 12를 x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입니다. 자연수만 생각해 봐요. 1은 누굴 쏠까요? x 1을 넣으면 y가 얼마 나와요? 12가 나오죠.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6을 나오죠.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4가 나오죠.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4를 넣으면 3을 쏘겠죠. 물론 여기에 숫자 색깔을 공간이 부족해서 자 6은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가 되죠. 12가 넣으면요. 1이 되죠. 물론 5를 넣으면 5분의 12가 되죠. 5분의 12 맞나요? 근데 y를 보세요. 그냥 y죠. 자연수 y 이런 말 없죠. 그 말은 말이 없다는 말은 자연수, 정수 이런 말이 없다는 말은 이 y는 우리가 아는 모든 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잘 보세요. 두 수를 곱해가 12가 된다는 말은 x값이 결정이 되는 y값이 곱해가 12가 되는 y값은 딱 하나만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 3번도 함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처럼 함수인 거 아닌 거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을 그려서 집단을 그려서 물론 집합인데 x의 숫자를 넣었을 때 y값이 하나씩만 결정이 돼야 되고 하나씩만 결정이 돼야 되죠. 그리고 x값에 대해서 여기 잘 보면 이 2번을 잘 보시면 요 1에 대한 1보다 작은 자연수 y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과부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 그래서 모든 x가 y에 몇 개? 하나만 딱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